자, 측량 1번 문제입니다. 지오이드입니다. 자, 총론 파트에서 나온 겁니다. 요 총론 파트에서 지오이드 설명입니다. 자, 이 지오이드 설명은 저희 학원 교재, 이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지오이드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지오이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평균 해수면과 동일하다. 그 맞는 말입니다. 2번에 자, 혹시 이 해설을 할 때 자, 잘 들으시려면은 기출문제 그 문제를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예. 동그라미 2번. 형태는 굴곡이 없다고 그랬는데 굴곡이 있는 타원체죠. 예. 그래서 자, 굴곡이 있는 타원체를 갖다 우리는 평균 해수면 이렇게 했으면 자, 이게 이제 평균 해수면입니다. 평균 해수면을 이와 같이 가상적인 곡면으로 이와 같이 연결한 게 우린 지오이드다. 네. 그다음에 중력 방향의 수직이죠. 수평이 아니라 3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육지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원체보다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자, 그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 지문이 없는 건데 기사에 났던 거지만 자,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자, 일반적으로 실제 지구 형상입니다. 실제 지구 형상이고, 근데 우리는 자, 지구 타원체가 어떻게 됐나요? 타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타원으로 이렇게 돼 갖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지구의 회전 타원체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 곡선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회전 타원체로 돼 있다. 회전 타원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산, 여기는 육지입니다. 여기는 육지. 자, 여기는 바다입니다. 자, 바다니까 제가 빨간 걸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빨간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오이드의 의미가 뭐였나요? 평균 해수면, 평균 바닷물의 높이를 자, 연결해서 해수면 높이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가상적인 곡면을 우린 이걸 지오이드라고 했습니다. 자, 지오이드를 가만히 보니까 자, 이 문제에서 육지에서는 자, 육지 쪽에서는 회전 타원체, 여기에 회전 타원체죠. 회전 타원체보다 위에 있다. 누가? 지오이드가. 그래서 위에 있다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동그라미 4번은 아래라고 써서 틀렸습니다. 그래 2번, 자, 1번 문제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 번째가 맞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 2번의 다각 측량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다각 측량에서 출제됐습니다. 자, 다각 측량에서 자, 결합 트레버스래요. 자, 결합 트레버스는요. 자, 이와 같이 알고 있는 기지점에서 알고 있는 점으로 끝나는 게 결합 트레버스입니다. 자, 우린 이럴 때는 방위각도 필요하고 위고와 경고값도 구합니다. 위고, 경고 구하고 방위각도 구합니다. 그런데 폐합 트레버스 볼까요? 자, 폐합 트레버스는 이와 같이 자, 이게 맥각형이 되든 닫혀 있습니다. 폐합이 되어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을까?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2번 문제는 결합 트레버스에서는 위고값 구해요. 물론 여기서도 이와 같이 방위각 구하고 위고, 경고 다 구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이건 폐합되어 있으니까 유일하게 이와 같이 결합 트레버스, 여기는 폐합 트레버스입니다. 폐합 트레버스에서는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면적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에는 4번 배면적, 면적을 2배 한 게 배면적이죠. 그래서 2번 문제는 바로 네 번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면적과 최적 문제입니다. 각주 공식 쓰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각주 공식. 자, 다들 아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자, 여기는 A1 면적이라고 합시다. A2라고 합시다. 중앙에 있는 면적을 중앙면적 A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 거리를 같이 이 거리를 L이라고 합시다. 자, 최적화하는 공식 3분의 L에 그 다음에 같이 A1에 4AM A2 이게 이제 각주
공식입니다. 자,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공식도 있을 거고. 자, 이번에는 자, A1이요, A2요. 그 다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거리를 L로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얘는 전체 거리를 얼마로 했대? 2L로 했을 때입니다. 자, 이번엔 전체 거리를 L로 하면은 요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L의 절반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문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공식으로 되어 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적 V값은 어떻게 될까? 자, 3분의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AM 이렇게 해서 자, 똑같은데 자, 여기서 L이 뭐가 될까요? 요 L이 바로 단면적과 단면적 사이 거리입니다. 자, 그럼 여긴 단면적과 단면적 사이가 2분의 1이니까 절제역의 공식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같이 6분의 L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죠, 이렇게. 자, 이제 요 공식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 주의만 하시면은 자, 문제 대입 가능합니다. 자, 치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L 값이 자, 요 값이 자, 18 주어졌습니다. 18. A1 값은 요건 20 주어졌습니다. 자, 요거 30 주어졌습니다. 요거 50 주어졌습니다. 자, 대입해서 정리하시면은 자, 이 값이 자, 정리하면 자, 이 값이 570 나옵니다. 네. 그래서 570 두 번째가 답이 되네요. 자, 다음은 4번 총론 문제입니다. 자, 4번 총론에서 자, 연직 편차, 연직선 편차 문제입니다. 자, 연직선 편차가 뭘까? 자, 원래 지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원입니다. 이렇게 타원입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땅덩어리가 이렇게 매끄럽게 타원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원래 지구 형상입니다. 지구 형태가 어느 한 단면을 제가 한번 그려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형상에서 이미 A점 한 점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 자, 요걸 요렇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요걸 접선이라고 합니다. 접선의 직각을 우리 뭐라고 그래? 요걸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자, 다음은 이제 지오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오이드 아까 이렇게 됐죠. 자, 지오이드도 제일 먼저 이미 A점에 접선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자, 접선의 직각인 법선도 있습니다. 이 지구 형상에서 생기는 법선과 지오이드에 생기는 법선이 각도가 생기네요. 이걸 갖다 우리는 연직선 편차라고 합니다. 네, 연직선 편차. 자, 이것도 교과서 지문 그대로 놨습니다. 지구 형상 어느 한 점에서 지구 회전 타원체 법선과 지오이드 법선이 일치하지 그 차이를 우리는 연직선 편차라고 한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자, 5번 이번 시험 문제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토탈 스테이션입니다. 자, 이건 교과서에 총론 파트 맨 뒤에 보충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충 설명에 나오는 건데, 자, 토탈 스테이션에서 두 점 간의 거리 측정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리 측량하려고, 자, 여기 데오드라이트로, 자, 망원경을 하나 또 이렇게 설치했다고 합시다. 자, 원래 여기, 자, 여기 뭐 표촉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자, 이 데오드라이트를 하려면 여기 뭐 있어요? 반사경이 딱 있습니다. 네, 반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파를 보냅니다. 자, 전파를 이렇게 싹 보내요. 다시 또 옵니다. 다시 갔다 또 가요. 그래서 전파가 갔다 왔다 하는 그 시간을 보고 뭘 해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거리를 구하는가? 자, 우린 요 파장, 가장 높은 데와 높은 데를 여기는 걸 우린 자, 교재 그림에선 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파장이 하나, 둘, 그래서 파장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파장에다가 그 개수, 여기서 n 값은 이와 같이 파장수라고 합니다. 네, 다른 말로 주파수라고도 합니다.
자, 갈 때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갈 때도 생겼어요. 올 때도 또 있겠죠. 올 때도 또 이렇게 또 생깁니다. 갈 때 올 때 왕복입니다. 그래서 왕복하니까 그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갈 때 길이를 L, 올 때 길이를 하면 왕복을 하면 이게 2L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이 식에서 L 값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토탈 스테이션으로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할 때 그 공식은 어떻게 될까? 2L 값은 이와 같이 입실론에다가 N 값, 바로 파장수에다가 파장을 곱한 식.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림에도 나와 있고 교재 그림 똑같이 밑에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한 번만 참 주의 있게 보셨으면 맞힐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처음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6번 지형 측량입니다. 자, 이 6번 지형 측량에서는 지형도 25,000불일 때 간곡선입니다. 간곡선은 5m마다 설치한다. 자, 표현은 어떻게 한다? 가는 긴 파선을 하죠. 이 6번 문제는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난이도가 제일 쉽고 모든 시험 문제에서 이 공무원 시험에서 우리가 측량을 본다면 이 부분은 표로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다들 이건 잘 쉽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다음은 7번입니다. 자, 7번은 총론 거리 측량입니다. 자, 이렇게 돼 갖고 자, 그림은 없지만 자, P와 Q 값입니다. 자, 경사거리가 얼마 주어졌나요? 경사거리가 400 주어졌습니다. 자, 높이 H 고조차 주어졌습니다. 고조차 20m 주어졌습니다. 출제자는 L값 수평거리 구하랍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네요. 자, 400에 경사 길이 제곱 마이너스 높이 20에 제곱의 루트 이렇게 하면 L값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 399.49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이와 같이 399.5. 그래서 첫 번째가 답이 되겠네요. 네. 자, 다음은 GPS 측량 8번 문제입니다. GPS 측량 8번 문제에서 다중경로 오차입니다. 역시 지난 2019년에 나왔는데 이번에 또 출제됐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중경로 오차입니다. 자, 이 다중경로 오차는 GPS로 자, 기계로 자, 예를 들어서 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자, 임의 이쪽에서부터 뭐 이쪽 거리, 이 거리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형지물이 있습니다. 또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파를 딱 보내는데 전파 수신이 잘 안 돼요. 오차가 생깁니다. 그걸 다중경로 오차라고 합니다. 자, 내가 여기 자, GPS 기계로 자, 이쪽까지 이 거리가 얼마인가를 알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수신을 자, 인공위성으로 딱 수신해서 착 이렇게 자, 거리를 딱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중간에 건물이 있다든가 산이 높은 산이 있다든가 해갖고 전파에 장애를 받아갖고 제대로 수신이 안 됩니다. 되더라도 딴 데를 이렇게 해갖고 요만큼 오차가 생긴다든가 이런 걸 다중경로 오차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8번에 다중경로 오차 설명 옳은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위에 지형 지물에 의해서 반사된 전파 때문에 생기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요건 네 번째로 예전에 기출문제 2019년도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삼각측량에 나오는 통합점입니다. 자, 9번 문제. 자, 통합 기준점 문제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자, 산에 가시면은 자,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입니다. 우리는 이 평균 해수으로 자, 수직 높이, 해발 높이가 얼마인가 그래서 산에 가시면 이렇게 대리석으로 자, 해발 몇 메다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합 기준점은 하나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수직 높이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수직 높이만 나온 게 아니라 가령 여기서부터 임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평 위치. 네. 그 다음에 여기 중력 위치, 중력 키죠. 네. 중력 크기, 수직 위치, 수평 위치 이런 거를 한꺼번에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이런 걸 통합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로 역시 2019년에 또 출제됐던 겁니다. 수평 위치, 수직, 중력 성과가 하나의 기준점에 모두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11번을 보겠습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 했으니까 10번이죠. 네. 10번은 하천 측량입니다. 유량 구하는 시험제 나왔네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건 하천 측량입니다. 자, 유량 Q는 AV에 있습니다. 여기서 A는 단면적입니다. V는 유속. 물의 속도, 물이 흘러내려가는 물의 속도를 유속이라고 합니다. 자, Q는 A 부분만 알아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얼마 흘러가나 초당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하천폭 B는 20m 나왔습니다. 자, 요 높이 H, 물의 수심입니다. 자, 수심은 몇 미터가 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 유속 V 값이 주어졌습니다. 자, 7.2km hour라고 줬습니다. H 이렇게요. 다음 하천폭 주어졌네요. 자, 그다음에 유량 Q가 주어졌습니다. 유량 Q가 100m 3승 세크로 주어졌습니다. 자, 솔루션입니다. 자, 제가 저쪽에다 썼죠. Q는 AV입니다. 그런데 대입하기 전에 단위가 달라요. 자, 얘는 km/h, 얘는 ms입니다. 바꿉시다. 자, 7.2에다가 자, 1km는 어떻게 돼요? 10의 3승해야 m가 됩니다. 지금 단위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 1hour, 1시간입니다. 1시간 1hour죠. 자, 1시간은 60분입니다. 자, 여긴 초로 나왔습니다. 세크니까. 그럼 1분은 60초니까 이렇게 해야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62 3600 해야 초 단위로 다시 말해서 세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그대로 하면 답이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바꾸니까 2m 세크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값은 100이요. A 값은 단면적입니다. 요 면적. 자, B의 H입니다. 자, 이 20의 높이는 수심은 모릅니다. V 값 2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대입해 보니까 H 값은 2.5m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죠. 단위 환산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평판 측량 나왔습니다. 자, 평판 측량이에요. 자, 다음 중 옳지 않는 거 찾으랍니다. 1번,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내업량이 매우 적다. 이거 평판 측량의 특징에 내업량이 아주 적다. 장점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평판 설치 세 가지 요건. 정진구심 표정 다 알죠? 자, 이것도 옛날에 한번 처음에 공무원 시험 생겼을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중구심 표정. 자, 평판 세우는 세 가지 조건이죠. 맞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도해법으로 트레포스를 구성한다. 이거는 방사법이 아니라 전진법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교회법은 방향성 시준서로 미지점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1번은 동그라미 3번으로 방사법이 아니라 전진법으로 역시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썼습니다. 뭐 응용해서 나온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지형 측량입니다. 자, 지형 측량입니다. 자, 등고선 설명도 나와 있고 점고법 이런 거 있네요. 자, 12번. 여기 12번에 자, 동그라미 1번. 자, 등고선법은 지표와 높은 점을 연결했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기준면에서 자, 여기가 10m입니다. 또 여기다가 여기까지가 또 10m입니다. 10m예요. 자, 높이가 같은 점을
높이가 같은 점을 이와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동심으로 만든 게 뭐다? 이게 등고선법이 됩니다. 자, 맞습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은 자, 하천, 호수, 항만의 수심을 했다. 점고법이 되겠습니다. 점고법. 근데 점고법이라고 안 하고 우모법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지역이 높을수록 색깔로 나왔습니다. 채색법이죠, 채색법. 이건 채색법 설명입니다. 네, 음용법이라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경사가 급하면 자, 선을 굵고 짧게, 경사가 완만하면 선을 가늘고 길게 한다. 우모법이죠. 새털 모양으로 표시하는 거 우모법입니다. 그래서 자, 요게 맞고 자, 요런 말은 틀린 겁니다. 네. 그래서 자, 12번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또 지형 측량에 굽에 구하는 문제 나왔는데요. 역시 출제가 많이 났던 지형 측량의 대표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170과 190이랍니다. 자, 170과 190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BC입니다. 자, 우리는 이 등고선의 높이는 수직 높이를 의미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는 이미 기준점선 얘는 17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190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림을 조금 바꿔서 제가 거기 70, 190이지만 조금 요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림이 170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문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형도 높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기준면에서부터 높이가 170, 여기가 190. 이래 높이차가 되네. 근데 그림이 조금 뒤집어 그렸네요. 조금 헷갈리게 했습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높이차가 어쨌든 빼니까 자, 190에서 170 빼니까 20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자, 등고선의 거리, 수평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400 주어졌습니다. 이건 주어진 값이에요. 자, 그런데 9배는 자, 객관식 가나다라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나왔습니다. 9배는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가 9배가 되겠습니다. 400분의 20. 근데 9배 단위가 이와 같이 얼마 퍼센트냐? 그러니까 100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봤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5. 네.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트래버스 측량에 자, 방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방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출제자는 CD 방위학으로. 우리는 방위를 구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방위각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솔루션. 자, 측점이 A, B, C, D로 주어졌다는 것은 A, B서부터 방위각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AB 방위각. 자, AB 방위니까 A점에 좌우선을 그려서 A, B선까지 시계 방향으로 된 거니까 100도 20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BC 방위각입니다. 자, BC 방위각이니까 B점에 좌우선을 그려서 BC선까지 시계 방향으로 된 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각은 바로 앞전에 구한 빨간색 방위각이 얘인가요? 자, 이 각에다가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결국은 자, 100도 20분에서 마이너스 자, 요 각이라는 건 뭐예요? 180에서 요만큼을 빼준 겁니다. 네. 180에서 마이너스 106도 40분을 빼준 값입니다.
되겠습니다. 자, 106도 40분 빼주니까 이 값이 이렇게 되었고, 자, 73도 20분입니다. 그래서 27도가 됩니다. 자, 하나 더 보이겠습니다. 자, 이번엔 CD방위가 그럼 어떻게 될까? C점에 좌우선을 그려서 CD선까지 시계 방향으로 된 이 각을 말합니다. 자, 이 각은 바로 앞전에 구한 각이 누굽니까? 알파입니다. 요거에다 이거 더하면 되네요, 그냥. 그래서 알파 27도에다가 자, 80도 20분을 이렇게 더했습니다. 자, 계산하니까 107도 20분입니다. 그런데 방위를 구하래요. 자, 방위입니다. 자, E, W, SN. 자, 우리 CD 방위각이 107도 20분이니까 대략 여기까지가 90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7도 20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위는 얘가 되겠네요. 여기가 방위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CD 방위는 자, 이 각이라는 것은 전체 180에서 얘 빼주면 되겠네요. 자, 180에서 마이너스 107도 20분을 자, 빼주면은 이 값이 자, 72도 40분이 나옵니다. 어디에 속하나요? S2에 속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S2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 자, 다음은 15번 문제 사진 측량입니다. 자, 촬영 중복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는 거 1번. 자, 종중복은 입체 시 60호를 표준한다. 지금 이 지문은 교과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학원 강의, 이론 강의 내용에도 다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횡중복은 30% 사각지역을 없을 때는 종중복을 높인다. 촬영 진행 방향으로 횡중복도가 아니라 종중복을 주어서 촬영한다. 종중복이니까 촬영을 이렇게 항공 촬영을 이렇게 위에서 했다. 그러면 차크닥 촬영하고 또 가서 이렇게 할 때 똑같이 요 종중복이 중복되는 부분이죠. 이 종중복을 주어서 촬영한다. 꼭 중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네 번째가 틀렸습니다. 종중복인데 횡중복이라고 썼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총론에 대한 측량 원점입니다. 자, 우리나라 수준 원점은 26.687을 맞습니다. 기억. 다음 니은의 평면 직각좌표입니다. 자, 양수가 되기 위해서 자, 종축에는 60만인데 40만이라고 해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번에도 직각좌표, 자, 평면 직각좌표에서 중부 원점은 자, 북이 38도, 그다음에 동경 127도인데 자, 숫자를 다 틀리게 썼네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리을. 현재 경의도 원점은 세개 측지계를 지바로 한다. 맞는 말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답이 되겠네요. 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자, 단곡선 설치입니다. 노선 측량입니다.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접선 시점에 곡선 시점입니다. 여기 곡선 시점. 곡선 시점에 접선과, 자, 접선과 현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네. 자, 그 각이죠. 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이용하여서 곡선을 설치하였다. 네. 현도 이룬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가령 이게 120도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여긴 60도가 되겠죠? 네. 근데 이 모양이 뭐 다이아몬드 꼴로 이렇게 되더라도 얘가 60이면 여기도 60. 얘가 120이면 얘도 120.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각이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120이면 얘도 120입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사각형이 내각이하고는 180도니까 내각이하고는 360도니까 360에서 얘네들을 빼주고 하시면 요 각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교각 I가 얘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는 교각 I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곡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곡선 설치한다. 이건 편각법입니다. 중앙종고법은 자, 나번입니다. 현의 중심점입니다. 자, 여기 요 현을 2등분해서 올렸습니다. 수선 올렸을 때
이게 중앙종고 M을 이용해서 해. 또 여기도 2등분합니다. 또 올렸습니다. 이거 M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점을 연결해서 곡선을 만드는 걸 우리는 중앙종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번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기복변입니다. 사진 측량이 나오는 거로 자, 기출에서 또 나왔던 겁니다. 2017년도, 2019년도. 자, 올해 3번 출제됐습니다. 엄청 많이 출제됐네요. 기복변이고 하는 겁니다. 자, 초점거리 F 주어졌습니다. 자, 100mm입니다. 단위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0.1로 하겠습니다. 고도 주어졌습니다. 1000m 주어졌습니다. 비고 H 주어졌습니다. 200m 주어졌습니다. 연직선 거리, 자, 100mm, 요 100m 주어졌습니다. 자, 1번 기복변이. 자, 교재, 사진 측량 교재도 있는 겁니다. 자, 요 값은 자, H의 스몰 HR입니다. H 값 주어졌나요? 스몰 H, R 다 주어졌습니다. 단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 20m 나옵니다. 여기가 1000, 요거는 200, 자, 요건 100. 그래서 약분 하니까 자, 20m 나옵니다. 자, 다음은 축척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번. 사진 측량에서 우리가 축척 이렇게 구하면은 여기가 초점거리, 고도. 그래서 축척 n분의 1은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F 값 저기 주어졌네요. 0.1 H 값 주어졌습니다. 1000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만분의 1입니다. 1만분의 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내가 축척을 왜 구했나요? 자, 출제자는 기복변을 구하는데 단위가 미리랍니다. 미리. 그러면 자, 이거는 실제 거리입니다. 미리라는 것은 뭐예요? 도상거리, 지도상의 거리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사진상 기복변이는 이걸 알아야 되겠네. 우리가 2장 거리 측량에서 축척은 자, 실제 거리, 도상거리를 우리 축척이 했습니다. 자, 얘는 1만분의 1이었습니다. 실제 얘는 20m입니다. 도상거리, 사진상의 거리는 모릅니다.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값을 이렇게 자, 계산하시면은 이 값이 자, 2mm 나옵니다. 왜냐면 자, 요걸 갖다가 미리로 지금 객관식 가나다라 답이 미리로 나왔습니다. 1m는 100cm, 1cm는 10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꿔치기. 자, 23승. 그다음에 자, X 값은 요 같이 자, 축척으로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만분의 1이고 20의 3승이죠. 네. 만분의 1의 23승. 그래서 2mm 나옵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자, 다각 측량입니다. 다음 중 옳은 거. 자, 기역 360도. 자, 19번 문제 보시면은 자, 한 바퀴 360도죠. 이걸 360등분해 봅시다. 자, 그러면 360도 하면 이게 1도 아닌가요? 그 말이죠. 그래서 기역에 거기는 자, 이와 같이 원을 360도 하면 요 하나가 1도가 되는데 1초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니은 1라디안 360도를 2파이로 나눴다. 맞습니다. 자, 디귿번. 자, 수평각 관측에서 가장 정밀한 건 각관측법. 네, 맞습니다. 다음 리얼입니다. 자, 방위각. 방위각이 어떻게 설명하나요? 자, 방위각은 자, 좌우선을 기준해서 자, 이와 같이 AB 방위각 구하라. 그러면 좌우선을 기준해서 시계 방향 진각이 방위각이죠. 방위각은 자, 거기 용어가 방위각이라고 그러는데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라도 요것도 리얼도 틀렸습니다. 맞는 게 이와 같이 되네요. 네. 자, 이번 시험 문제에서 20번 문제를 많이 못 풀었던 학생들이 있어요. 노선 측량에서 자, TL, 접선장, TL 구하는 겁니다. 네.
그림을 조금 다시 그릴게요. 자, 각도가요. 여기가 45도 주어졌습니다. 자, 45도 주어지면 똑같이 여기도 45도 동일각으로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림에 보시면은 자, 여기가 또 135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리면 이게 135입니다. 자, 이 값에서 이 값 빼면은 우리는 자, 교각 I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에서 이 빼니까 그 값이 90도가 나옵니다. 자, R값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접선장 TL은 R 탄젠트 2분의 I 이렇게 되죠. 자, R 값은 100입니다. 자, 탄젠트 2분의 I 값은 90도 주어졌습니다. 90도요. 자, 정리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00m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됐습니다. 각도만 조금 잘 찾아줄 줄 아시면 됐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측량 기출 해설을 마치고 잠시 후에 일반하겠습니다. 네.